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민주당이 과속 스캔들에 빠졌습니다. 연일 샴페인 터뜨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죠.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라고 아마 오만과 자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사례가 눈에 띄죠. 조국, 추미애, 송영길, 조추송 출마설, 여기에 대해서 개딸들이 극력 춤을 추고 있습니다. 조추송 어벤져스 나와서 본때를 보여라 라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의 측근, 기반 세력이라 할 수 있겠죠. 기초단체장, 이재명 본인이 기초단체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장 42명이 더민주혁신회의 풀뿌리 정치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풀뿌리 정치연대를 만들어서 이 42명이 조만간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자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을 바꾸자, 혁신하자 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특보들, 주로 보면 이제 경기도청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출사표를 갖다가 던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명, 개딸, 그리고 현재 당에 어쨌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세력 간에 박 터지는 싸움 불을 본 듯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8일, 딱 일주일 됐군요. 10월 18일 보니까 42명 전직 기초단체장들이죠. 기초단체장들이 풀뿌리 정치연대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차로 9명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기존 친문 중심, 물론 당권은 친명이 잡고 있습니다만은 다수는 친문이거든요. 친문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당 대표의 특보들이 대거 비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친문이죠.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갖다 속속 내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들은 말은 좋아서 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도전장을 던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이른바 권리당원들의 구조가 개딸들, 강성 개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은 기존에 2020년 당시 문재인 현직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거 청와대 출신들 갖다가 대거 공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고민정, 윤영찬 이런 사람들이죠. 이래서 친문으로 채워놨던 민주당을 갖다가 이른바 이재명 당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총선 거치고 2년 후에 지방선거 거치면 2027년 본인이 대선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점잔을 빼고 있습니다만 또 굿캅 역할을 하죠. 배드캅 역할은 정청래를 시켜서 지금 계속 수박들 또 가결파들 고름이 살 안 된다, 어차피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잡는 가운데 결국 그런 분위기 하에서 연말 연시 내년 초쯤 돼서 경선이 치러진다면 기존의 현역 의원들은 대거 보면 경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당장 42명의 전직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역들, 특보들이 대거 진출할 겁니다. 자,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거 뭐 정권 이거 말이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었다고 나를 갖다가 이리와 토사구팽시켜? 이들은 앉아서 가만히 당할까요? 또 제가 지난주에도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조추송 이제 개딸들은 조추송 어벤져스라고 얘기하면서 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 나와서 윤석열 한동훈을 갖다 혼내주세요 라고 그야말로 옆에서 변죽을 울리고 옆에서 막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이나 송영길은 아직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조국은 아예 당 적이 없고 송영길은 탈당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나 이런 가운데 지금 강성 개딸들이 조추성 어벤져스 우리의 선봉장이 되어주세요 하는 이런 분위기니 자 그런 분위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장 특보들 대거 이른바 민주당 내 세력교체 싸움에 들어갑니다. 물론 어제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조추성 어벤져스에 대해서 참 대략 난감이 올시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조추성이 선봉장에 서는 순간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는 이재명도 정청래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강경한 개딸들, 막강한 개딸들이 조추성 어벤져스가 선봉장에 서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옆에서 풍악을 울리고 있는데 그냥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조추성이 앞장서고 기초단체장 출신들 특보 보좌역 출신들이 대거 이른바 당내 세력 교체에 나서겠다고 나섰을 때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기한테 일단 이득이 되는데 거기에다 지금 이재명 측근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았을 때 최약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무리를 해서라도 승산이 있다 착각에 빠질 겁니다. 근데 선거를 갖다 쭉 역대 선거를 보면요. 선거는 대략 선거일 2달 전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거일 개시일 그 한 전 그 정도의 사실 분위기가 잡힙니다. 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2016년으로 돌아가 보죠. 그때 분위기는 아무리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갖다 영입하고 별 난리를 쳤어도 사실은 새누리당이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막판에 이른바 유승민 공천파동 그 공천파동 직후에 있었던 김무성 당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여기서 민심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당시 TK의 최경환 의원 등 TK 후보자들이 다 무릎 꿇고 국민에게 용서를 빕니다. 한번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판은 기울어졌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미 2024년 4.10 총선의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왜? 여론조사 결과 계속 자기들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오만방자를 떠는 이른바 과속 스캔들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서 물론 지금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이 나와서 지금 아직도 좀 가닥을 못 잡고 질퍽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 저는 이것이 연말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핵심도 그런 식으로 멍하니 두 손 놓고 당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조추성 어벤져스 얘기가 들썩거리고 자객공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속 스캔들에 빠졌다는
이 상황 자체는 결국 병법의 대원칙인 교병 필패,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하기 마련이다 하는 그런 교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